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끝없는 추락이라는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데요. 지금 경제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디지털 타임즈에서 코로나 앞에 주저앉은 경제지표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는데요. 사업체 종사자가 마이너스 1.2%로서 사상 첫 감소를 했고, 소비 심리가 70.8로서 전월 대비 7.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 27% 하락했고, 반도체는 뒷걸음했습니다. 이 기사는 코로나 한파로 인해서 경기가 추풍낙엽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렇게 대변이 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소득 주도 성장, 이 정책의 결과가 지금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향 평준화시키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결과,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결코 코로나가 주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하락을 부추긴 것은 맞겠지만은 오로지 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이 실정은 너무도 눈에 띕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1827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같은 달 대비 22만 5천 명이나 감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헤럴드 경제에서도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암울한 일자리, 소득 악화, 빛은 보이지 않고 빚만 늘어나나, 이런 제목인데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서 외환 위기 시절에 근접했다. 양극화 심화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은 붕괴의 위험에 있다. 생계비용 대출이 급증하고 부채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급증하는 코로나 지출로 인해서 올 재정 적자가 처음으로 100조를 넘긴다는 기사도 냈습니다. 자, 국민일보도 한 달 새 일자리를 잃은 숫자가 59만 명이며 3월달 사업체 종사자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또 한 방 크게 얻어맞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미국 측에 제안을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한국이 더 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일보에서는 자동차 업계 잔인한 5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포함해서 공장 중단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수출이 절벽이라서 5월이 4월보다는 더욱 잔인한 달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이 있죠. 조선업계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 올해는 상반기 내내 수주 절벽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이번 정부 들어서 경기가 좋다는 말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JTBC조차도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금융위기대로 돌아간 소비심리, 5월 회복을 노리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취지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은 소비자 심리지수 설문조사에서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씀씀이를 더 늘릴지, 취업문이 더 넓어질 거라고 보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했던 그런 소비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요, 제가 정의 내린 바와 같이 하향 평준화라는 이 정부의 특성 때문에 도무지 이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면요, 뭔가를 준비하다가 그냥 끝날 시간이죠. 자, 시도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이것저것 시도만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사회, 쓸 돈이 있는 가정이 되려면은
다시는 이런 아마추어 정부를 뽑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신들의 이상을 실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 그런 프로에게 정치를 맡겨도 잘하니 못하니 뭐 이런 판국인데요. 아마추어에게 경제를 맡기니까 우왕좌왕하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일단 어이없는 상황이 나왔지만은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다음번 대선 때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우리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그런 정부가 출범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